혹시 두부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단백질 덩어리 혹은 건강을 대표하는 식재료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뛰어난 활용성까지. 두부는 그야말로 팔방미인 같은 식재료죠. 콩으로 만든 이 단순한 음식이 수천 년간 동양의 식문화를 지배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부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됩니다. 고단백 저칼로리는 기본이고 풍부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그리고 뼈 건강의 핵심인 칼슘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건강식품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두부에게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겉은 아름답지만 독을 품은 꽃처럼 특정 식재료와 함께할 때 두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에도 서로 돕고 시너지를 내는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해가 될 수도 있는 나쁜 친구가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지만 미처 몰랐던 두부의 진짜 얼굴, 그리고 이 두부와 상극인 숨겨진 적들에 대한 긴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는 단편적인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인 근거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두부를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죠. 본격적으로 두부의 적들을 만나보기 전에 두부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원천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근육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죠. 특히 두부에 다량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와 유방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돕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음식 속 영양소들도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하거나 반대로 그 빛을 잃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음식 궁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영양소는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또 어떤 영양소는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몸에 부담을 주는 상극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두부의 궁합 이야기 역시 바로 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닌 우리 몸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두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를 공개합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건강 채소이고 두부 역시 더할 나위 없는 단백질원인데 이 둘이 왜 상극일까요? 문제는 바로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수산은 우리가 흔히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성분 중 하나인데요. 시금치 속의 수산 성분은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불용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생성된 수산칼슘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조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수산을 제거한 후 따로 드시거나 두부와는 다른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다음으로 두부와 피해야 할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덜 익은 감입니다. 감과 두부를 같이 먹을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해서 함께 먹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후식으로 덜 익은 감을 먹거나 감이 들어간 샐러드 등을 통해 무심코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덜 익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탄닌은 우리가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주범이자 때로는 약재로도 사용되는 복합적인 성분입니다. 덜 익은 감 속의 탄닌 성분은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이 응고되면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소화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심하면 위장의 위석이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노년층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은 충분히 익혀서 떫은 맛이 사라진 홍시나 연시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두부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부와는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꿀입니다. 아니, 꿀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꿀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이자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꿀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은 성질이 따뜻하고 두부는 차가운 성질을 가졌다고 보아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약효를 상쇄시키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 꿀과 두부의 직접적인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된 우리의 식문화와 전통 의학적 지혜 속에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꿀의 달콤함과 두부의 담백함이 만나면서 소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스를 유발하거나 특정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복부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장이 민감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꿀을 첨가한 두부 디저트 등을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피해야 할 3가지 식재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두부는 여전히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즐기느냐는 것이죠. 두부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들도 많습니다. 김치,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두부의 부족한 요오드를 보충해주고 숙주나물, 버섯 등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죠. 또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부라는 익숙한 식재료 속에서 우리 몸과 음식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모든 음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하는 과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부는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품이며 오늘의 지식은 여러분이 두부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작은 관심과 지식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